아산시 지역 카페인 아산페이가 판매 3개월 만에 5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용자 수도 꾸준히 늘면서 아산 시민 3명 중 1명은 아산페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교육에 관한 특례사항 신설을 토대로 한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이나 재정 특례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식목일을 맞아 봄 기운으로 가득 찬 천안 지역 봄꽃 판매장과 나무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천안시 중앙도서관이 오는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휴관에 들어갑니다. 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지방합동청사 다목적실에서 충남도지사와 충남교육감 선거의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아산시 지역 카페인 아산페이가 판매 3개월 만에 5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용자 수도 꾸준히 늘면서 아산 시민 3명 중 1명은 아산페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가 지역경제 소비 촉진을 위해 할인 판매 중인 아산페이. 올해 1월 772억 원을 발행한 결과 3개월 만에 모두 526억 원이 판매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4억 원 더 증가한 금액입니다. 아산페이 이용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모바일 가입자는 10만 명을 돌파했고 지난해 5월 출시된 아산카드도 3만 건 가까이 발급됐습니다. 아산 시민 3명 중 1명꼴로 지역 화폐인 아산페이를 사용하는 겁니다. 아산페이 사용 가능한 업체도 8,200곳을 넘어섰고 지난해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공공배달앱인 소문난 샵 가입업체도 1,000곳을 돌파하며 약진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모바일과 지류, 카드 등 다양한 결제 방식 도입과 사용처가 늘면서 아산페이가 시민의 보편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며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위해 할인 판매와 정책 수당 등 올해 모두 3천억 원 규모의 아산페이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이용자와 사용처 증가로 올해도 아산페이가 순항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 복합 공영 차고지에서도 아산페이 결제 서비스가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카드 결제 방식에 더해 모바일이나 카드 등 아산페이로 간편하게 복합 공영 차고지 정기권 이용요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교육에 관한 특례사항 신설을 토대로 한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이나 재정 특례 등의 내용을 담겠다는 겁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의 근거가 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중앙행정기관과 국회 분원 설치를 비롯해 각종 재정과 조직, 조례 운영 등의 특례를 담고 있지만 일부 재정 특례를 빼곤 교육에 관한 특례 사항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이 법과 유사한 제주도 설치 특별법에 교육과 관련한 조항이 모두 160여 가지에 달하는 것과는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세종시만의 차별화된 혁신교육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교육자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선 먼저 세종시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이에 세종시 교육청도 올해 법 개정에 본격 나서기로 했습니다. 가령 법조문에 학교 및 교육과정 특례 조항을 신설해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함으로써 세종시의 미래형 자율학교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또 재정 특례 역시 확대할 경우 도시개발 완료 시점인 2030년까지 발생하는 수많은 교육 현황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법안에 어떻게 담아낼지가 앞으로 교육청이 연구해 나가야 할 주요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세종에서 특별한 교육자치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은 지방자치법 등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의 특례를 세종시법에 직접 서술하거나 법률의 하위 규정인 대통령령과 교육부령의 내용을 세종시 조례로 위임하는 방식을 택하면 될 일입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 교육청은
민관 학이 함께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정부와 세종시는 물론 정치권과도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지방합동청사 다목적실에서 충남도지사와 충남교육감 선거의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엽니다. 참석 대상은 각 정당 충남도당 관계자와 입후보 예정자, 사무장, 회계 책임자, 선임 예정자 등입니다. 이날 설명회에선 후보 등록 방법과 제출 서류, 선거운동 방법, 선거 비용 등 정치자금 사무에 대한 안내가 이뤄지게 됩니다. 한편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에 대한 설명회는 각 시군 선관위 홈페이지에 안내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돔구장과 스포츠 콤플렉스가 결합된 일명 세종필드 조성 공약을 내놨습니다. 조 예비후보는 두 번째 공책 공약 발표에서 세종 종합운동장과 버스터미널 예정 부지를 문화와 스포츠, 컨벤션 기능이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며 돔구장과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계획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종 동구장을 건립해 프로야구단을 유치하고 3만석 규모의 K-팝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스포츠 콤플렉스는 실내 스포츠 중심의 생활체육공간으로 구성하겠다는 밑그림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세종필드 조성이 종합운동장 건립을 대신하는 만큼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를 거치겠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최민호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세종시장에 당선되면 시내버스의 무료화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자신의 교통공약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BRT와 M버스 노선을 신설해 청주와 오송은 물론 대전까지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택시 증차를 비롯해 대전과 세종, 청주를 잇는 지하철의 조기 착공, 수도권 전철의 조치원 연장 등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시장이 되면 취임 초기에 세종 도심교통 종합개선대책 연구부터 착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4월 5일 식목일이었죠. 봄 기운으로 가득 찬 천안 지역 봄꽃 판매장과 나무시장을 송용환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펜지와 부축꽃 등 꽃 모종이 즐비합니다. 40여 명의 장애인들이 일하고 있는 천안시 꽃밭입니다. 이곳에선 봄을 맞아 시설 앞마당에서 봄꽃 모종을 저렴한 값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천안시 꽃밭에서는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 예쁜 꽃 모종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 주시고 많이 팔려서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유리온실이 있는 실내 작업장에선 관공서나 기업체에 납품할 화분과 꽃다발 작업이 한창인데 수익금은 사업장 운영비와 장애인들의 인건비로 사용됩니다. 식목일을 맞아 천안시 산림조합이 운영하는 나무시장도 어린아이들과 시민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나무를 비롯해 수백여 종을 상설 판매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초하류 전시장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요 동네에 살고 있어갖고 운동 삼아 나왔다가 예쁜 꽃 있어서 한번 살까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보니까 어떠세요? 봄이라서 좋네요. 빠르게 흘러가는 봄 기운을 잠시라도 더 잡아두려는 사람들. 지구온난화로 식재 시기가 빨라졌다고는 하지만 식목일은 식목일이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 중앙도서관이 오는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휴관에 들어갑니다. 지난 1990년 4월 준공한 중앙도서관은 그동안 시설 노후로 인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국비 21억 원에 시비 69억 원을 더해 시설물 교체와 북카페 설치 등을 추진합니다. 휴관 기간 도서관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아산시 공설봉안당이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은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규 운영 시간 이외에 유고를 안치할 경우 평일 오후 6시까지 사전 전화 예약을 해야 합니다.
천안문화재단은 오는 20일까지 문화매개자 인력 양성 사업의 하나인 문화특강 프로그램의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특강은 문화기획 전문 강사진의 참여로 오는 28일을 시작으로 총 5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선착순 모집이며 천안시민 누구나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역 기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 동네 이야기 시사콜콜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투뉴스 류재민 기자와 함께 우리 지역 정치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류재민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류 기자 나와 계십니까? 네, 유재민입니다. 네, 대선이 끝난 이후 지방선거로 인해서 국회가 한창 바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난 3월 9일 20대 대선이 끝난 이후에 곧바로 6월 1일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열리는데요. 국회는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있지는 않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서 새 정부와 2년 뒤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단히 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두 당 모두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지역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마무리됐습니까? 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요. 어떤 후보를 공천하느냐에 따라서 유권자, 즉 지역민들의 표심이 좌우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 공천관리위원회, 편의상 공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공관위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 공관위원장이 현역 국회의원이 맡았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현직 국회의원이 중심을 잡고 있어야 공천 잡음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초선인 천안 각 지역의 그 문진석 의원이 맡았고요. 국민의힘은 사선 중진이면서 충남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아산갑의 이명수 의원이 공관위원장 지휘보원을 잡았습니다. 이명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충남지사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요. 결국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선수가 아닌 심판을 보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천은 각 당마다 정해진 룰에 따라서 진행이 될 텐데 가장 중요한 선거구 획정 문제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선거 아니라고 시간을 질질 끄는 모양새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일부 예비 후보들은 자기가 뛸 운동장이 어딘 줄도 모르고 출마를 준비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선거구 획정이라는 게 이번 지방선거 말고도 이 선거 때마다 늦게 결정이 됩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때도 이 선거구 획정이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이 기본이고요.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쉽게 말해서 시군구 의원과 시도의원을 말하는데요. 민주당은 기초의원 수를 좀 늘려서 다당제로 가자 이런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당초에 합의했던 대로 하자 이러면서 접전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합의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선거가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언제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십니까? 결론은 조만간 나긴 날 겁니다. 후보자 공천을 좀 해야 되는데 선거 획정이 안 되면 공천할 수가 없거든요.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후보자들의 반발도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론은 낼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4월 8일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일단 그 선거가 끝나면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 테고요. 4월 국회, 그러니까 이르면 이달 중순, 늦어도 이 하순에는 본회의를 열어서 선거구 획정을 처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야가 이렇게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 어떻게 결말이 날 것으로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밀고 있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좀 부담이 있거든요. 대선에서도 졌는데 또 국회에서도 이렇게 독주하는 모습이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광역의원 수를 좀 늘리는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일부 조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이나 수도권 이쪽 지역 기초의원만 좀 늘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선거구 획정은 조만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유 기자님 예상대로 광역의원 수만 늘어난다면 우리 지역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아직 확정은 아니니까 이제 가정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충남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대로 인구 상한 편차를
3대 1에 맞춘다고 하면 서천군과 금산군, 광역위원, 도의원이죠. 이게 줄어들고요. 천안과 아산, 당진과 서산에서 한 석씩은 좀 늘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상실될 수 있다. 이런 여론과 반발이 좀 있어서 전국적으로는 또 이 부분도 조율을 좀 해봐야 합니다. 네, 세종시도 변동된다는 말이 있던데요. 네, 우리 지역의 이정문 민당 국회의원이 유일하게 국회 정개특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이정문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출범할 때보다 인구가 3배 정도 늘어나 있는 상태고 지난 총선에서도 국회의원이 2명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가불로 나뉘었었죠. 네, 민주당에서는 세종시라는 상징성과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한 3석 정도 늘려야 하지 않겠냐 이런 입장에서 국민의힘과 협의 중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입니다. 네, 이렇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긴 했지만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조속히 처리가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류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트뉴스 류재민 기자였습니다. 음질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민선 7기 시도지사를 비롯해 교육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약 이행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충청권에서는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가장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었는데요. 충청권 각 기관별 평가 결과를 김우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시도지사에 대한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 결과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약 이행 완료 분야에선 대전시와 충남도가 90점 이상 얻어 최상위인 SA 등급을 받았고 2021년 목표 달성 분야에선 세종시와 충북도, 충남도가 SA 등급에 올랐습니다. 또 주민소통 분야에선 대전시와 충남도가 SA 등급을 각각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평가했을 때 충청권에선 대전시와 충남도가 평점 90점 이상인 SA 등급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시도교육감 평가 결과입니다. 공약 이행 완료 분야에선 대전시와 충남도 교육청이, 2021년 목표 달성 분야에선 세종시와 충남도 교육청이, 주민소통 분야에선 대전시와 충북, 충남도 교육청이 각각 SA 등급을 차지했습니다. 역시 이러한 결과를 종합평가했을 때 대전시와 충남도 교육청이 평점 90점 이상인 SA 등급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충남도와 충남도 교육청은 세 가지 분야 평가와 종합평가 모두에서 SA 등급을 차지하는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아울러 기초단체장 평가에선 충남도 내 5개 지자체가 종합평가 결과 SA 등급에 이름을 올렸고 여기엔 아산시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각 기관별 구체적인 공약 이행 및 관련 재정 현황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 2030 청년복지센터는 취업 지원 패키지 사업의 하나로 취업사진과 면접 스타일링을 지원합니다. 천안에 살고 있는 18세에서 39세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연 1회 사진 촬영과 스타일링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2030 청년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세종시가 농번기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 이달부터 6월 말까지 농촌 일손 돕기 알선 창구를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자원봉사를 희망하거나 일손 돕기를 원하는 농가는 시청 또는 가까운 읍면동에 마련된 농촌 일손 돕기 알선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세종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어 농촌 일손 확보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관내 농가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세종시 인재육성 평생교육진흥원이 다음 달 4일까지 상반기 장학생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에 접수하는 장학금은 우수인재와 특기적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7가지 분야로 초중 고등학생을 비롯한 대학생 377명에게 모두 2억 9천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 내용이나 신청 방법 등 장학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진흥원 인재육성팀으로 직접 문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